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60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92% 오르면서 2,62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1.14% 빨간불 켜내면서 865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또 많은 물량 담아내는 하루였습니다. 4,621억 원대 순매수가 나와줬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3,047억 원, 외국인은 1,578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기관만이 홀로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888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은 838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 역시 7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저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어디 증권사는 진짜 역금융 장세에 돌입했다라는데, 이 역금융 장세는 이제 금리가 오름으로써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장세를 얘기하는데, 그럼 역금융 장세에서의 투자 전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퍼주들이 또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 당연히 퍼는 낮아지니까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또 종목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제가 지난주 아마 굉장히 하락하면서 아래꼬리 달리고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틀에 좀 더 빠졌다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RSI가 지금 바닥에서 돌파하는 이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하락하는 것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이 있었죠. 아마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멘붕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아마 가상화폐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또 코스닥에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또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장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떤 주가 등락에 일비하지 마시고 아마 자기가 선택한 종목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다소 흔들리더라도 마음에 일단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홀딩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 말씀을 비롯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 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는 즉시 바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셔도 오늘은 못 들어오고 다음 주에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입장을 하시길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저희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신호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톡방에서만 같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픽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또 받아가시면서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와 2차 전지주의 반등 시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다시 한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또 있던 상황인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또 2,60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 시동을 했다가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고가놀이한 종목들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첨보 또 여기 후성까지 오늘 오름으로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카카오 그룹주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아마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종목들이요 보면은 V자 또 모양을 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급락한 종목들은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급등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우상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폭의 보통 한 2분의 1까지는 상승하는 그런 어떤 뭐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지만 그런 양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카카오 그룹주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첨보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번에 상승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어떤 하락폭의 적어도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이상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줄평은 2차 전지주와 카카오 그룹주의 어떤 반등 이런 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짧게 전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앞으로의 흐름 장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는 비밀번호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또 수익률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시장 흐름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시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또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이 되니까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진행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난세 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 많이 항상 매주 준비를 해 오셔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 오시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먼저 저희 지난주 또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고 한번 시장 또 앞으로의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노트를 하기 전에 네. 시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시향 종합이 나온 표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23포인트 올라서 2620 다시 이제 2600선을 탈환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 오늘 9.7포인트에서 이제 865.98인데 아마 코스닥도 빨리 뭐 900선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빨리 2,700선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일단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옵션 동향인데 네. 지금 이번 달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좀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보면은 여기에 그 아래쪽 보시면은 콜옵션이나 이제 풋옵션에 있어가지고 항상 풋옵션에 그 잔고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는 보시면은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의 어떤 계약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는 이제 환율인데 오늘 환율이 1275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이제는 아마 서서히 이제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사실 오늘 뭐 상승한 거는 일단은 뭐 연기금들이 좀 샀죠. 연기금들이 일단은 샀고 투신은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샀는데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투신의 경우에는 연기금과 같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한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인다는 옵션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항상 풋옵션에 이런 계약서가 훨씬 많았는데 이번 달에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는 콜옵션에 어떤 잔고가 많은 거 봐서는 오히려 아마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마 주간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동시에 사고 팔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네이버를 이날 5월 9일 날은 네이버 한 종목을 산 것 같고요. 이제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봉쇄를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네. 다시 또 뭐 봉쇄가 풀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은 또 직원 횡령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마 또 한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모처럼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삼성전자는 항상 파생화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르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계속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오늘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공모가 첫날 58만 원까지 찍고 하락하다가 다시 45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해가지고 지금 뭐 4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아마 45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2차 전지들이 또 계속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보시면은 네이버, CJ 제일제당, 기아에서 기아차는 뭐 계속 매도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네이버도 계속 상승 트렌드로 전환한 것 같은데 네이버가 먼저 전환하고 나서 지금 카카오가 다시 따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은 뭐 우리 음식료 관련주지만 또 CJ 제일제당이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게 그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폐플라스틱, 뭐 재활용 이런 것도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CJ 제일제당밖에 없다. 가장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기관하고 의원들이 선침해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아마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5월 11일 날은 이제 기아, 신세계, 페노션, 현대차, H&Mnet, LG와 카카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카카오가 이제 등장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H&M 이런 뭐 페노션, 그다음에 해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매수에 동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신세계 이런 종목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뭐 사급하는 거가 반복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일 날 역시 페노션, H&M 일단 이런 종목들 우리 선박 관련주들 그다음에 해운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또 삼성전자,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5월 13일은 SDI, NC소프트,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을 샀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과연 여기서 게임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신작 나올 때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게임주들도 뭔가 이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아닙니까? 네. 파는 발급인데 아직은 뭐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주 내에서도 아마 신작이 나올 때마다 히트치는 어떤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은 지난주에는 네이버, 기아, 페네오션, H&M. 사실 H&M은 저퍼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H&M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선취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H&M 아마 시세가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매도한 종목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LG생활건강, 셀트리온 뭐 이거 우리 항상 아는 종목들이죠. 또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히 삼성전자는 지수가 계속 강화해질 때마다 올라야 되는데 지수가 또 급등하는 거를 또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선물하고 어떤 거 프로그램 매매 연관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버금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어떤 그 시총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야지만 삼성전자도 진짜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워낙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자들이나 기업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뭐 매매 차익보다는 뭐 배당 차익이라든가 그다음에 2세, 3세한테 물려줄 주식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같이 흥하고 그러니까 뭐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삼성 그룹이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고 그중에 핵심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을 받으신 거로 만족을 하고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없어요. 외국인들 그렇고 뭐 투신이나 뭐 연기금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러동안에 그래가지고 주가가 뭡니까 3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모습이고 점점 RSI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한번 시세를 또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5만 원대에서 26만 원, 거의 27만 원이니까 한 8만 원이 빠진 거거든요. 20%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4만 원 생각하면 한 적어도 그래도 3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장 가기는 어렵다 하면은 일단은 좀 기간을 좀 우리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삿절해서 지금 7만 원대에서 이제 8만 원대 중반까지 우리 올려온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도 좀 매도보다는 좀 매수가 많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기아차는 지금 바닥에서 6만 8천 원에서 스타트해가지고 8만 7천 원까지 거의 뭐 한 30% 정도 네. 올랐거든요. 이런 모습을 봐서는 거의 이제 기아차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타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기아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페어노선 역시 아마 외국인 특히 투신 연기금 계속 사는 종목이죠.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M 역시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은 이제 파는 모습인데 워낙 이 종목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기관하고 연기금들이 계속 사면서 26,000원에서 이제 3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계속 접어주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관이나 기관도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역시 지금 하행하는 거에서 지금 엇각이 났기 때문에 후행 스팬에서 네.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 있어서는 5월 9일 날 매수한 종목은 없고요. 매도한 종목은 첨보, 에코프로, BM, 노토스 역시 2차 전지주들을 이날 많이 팔은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네. 10일 날 역시 매수는 안랩하고 데브시스터즈. 뭐 안랩은 역시 뭐 안철수 지금 분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죠. 그래서 아마 네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데브시스터즈도 뭐 계속 이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날은 기관 외국인이 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2차 전지들을 팔았어요. 이때요. LNF, 에코프로비엠, SM, 알테오젠인데 SM이나 이런 원본 JRP 엔터 이런 엔터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계속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그동안 오르다가 다시 하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엔터주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들은 계속 팔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날 11일 날 보시면은 원익 IPSC, 스티시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뭐 메가스타디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10일 날은 원익 QNC 역시 반도체 관련주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죠. 첨보, LNF, 뭐 에코프로 PM.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는 기관 외국인이 2차 전지들을 완전히 바닥까지 밀고 나서 네네. 그다음부터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마 이런 또 추세가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오르게 되면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매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뭐 미국의 전기차 관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2차 전지들도 일단 하락을 하되 아마 공매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해서 아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숏 커버링이 들어와서 아마 오늘 좀 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3일 날은 이제 HLB, LNF,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덕산 네오록스. 요새 뭐 핫한 종목이 HLB죠. 그래서 네네. HLB가 계속 뭐 3, 4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날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샀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계속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정리를 하시면은 순매수를 한 종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NF는 매수 매도가 반복됐고 오히려 팔은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BM은 5일 중에 4일, 첨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매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 올린 종목들. 월요일 날은 한 종목도 없었고요. 화요일 날 5종목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섬, BGF 리테일, 워닝 머티리얼스, CJ 제일제당, S-오일인데 워낙 이날 이제 월요일 날 그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 목표가로서 편입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보니까는 전부 다 플러스 나왔죠. 그래서 한섬 7.9, BJF 리테일 5.0, 워닝 머티리얼스 6.1, CJ 제일당 4.3, S-오일 4.2여서 아마 평균적으로 5.5%인데 아마 지금까지 방송한 중에서 거의 탑 안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1위한 종목은 한섬인데 오늘도 보면 이제 한섬은 좀 38,650원. 아마 이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이제 빠졌고요. 대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BGF 리테일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4% 빠졌고요. 그다음에 워닉 머티리얼스는 오늘 3.7% 올라서 41,1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CJ 제일제당 오늘 1.7% 하락해서 401,000원 했고, S-오일은 오늘 3.2% 올라서 113,000원에서 아마 그 금요일 대비 오른 종목은 S-오일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섬은 왜 올랐냐?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수주가 편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레포트를 보시면은 제목이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와요. 전에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그 개성이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이제 장사를 잘했다. 그래서 매출액은 17% 증가한 3,915억,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591억. 역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2% 영업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는 뭡니까? 어널리스트들이 일단 예상하는 어떤 실적이고 가이던스는 이제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R을 가게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어떤 뭐 올해 뭐 매출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가이던스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건 이제 우리 컨센서스를 보시면 됩니다. 역시 채널과 복종을 막론하고 판매 성과가 견조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일단은 매수 유지하면서 적정 주가를 5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상향이 가능한데 영업이익이 무려 20% 정도 더 오르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활 소비자 업종 중에서 네스 브랜드, 순수 네스 브랜드는 한섬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뿐인데 뭐 한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렸죠. 그다음에 뭐 F&F, LG 생활건과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국, 한국에서 다시 모두 영업을 하는 거고, 클리어는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 휠라는 이제 글로벌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 회사는 이제 탑다운 해가지고 패션 제품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효과가 역기저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이제 역기저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오히려 실적은 나빠질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역기저. 워낙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 좀 그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1분기에 국내 우리 소매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약 10%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화장품도 역시 이 회사는 이제 웃돌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텀업 일단 2분기부터는 또 신사업 확장이 본격화된다 해서 자체 화장품 오라와 수입 향수 편집샵 리퀴드스 퍼퓸 바의 어떤 출점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신사업에서 뭔가 또 우리가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자체가 뭐 컨센서스가 예상치보다 좋았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러 영향으로 지난주 보시면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외국인들은 이제 팔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트 역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져서 지금 현재는 오늘 38,650원이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고가놀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악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한섬에 대해서 리포트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실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노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바로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노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또 바로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 전문가님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올라온 것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가 245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한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49%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 대비 500원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은 25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50원에 출발했던 주가 이내 상승 쭉쭉 가져가면서 2550원 선 찍어냈고요. 일단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늘 결국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수익권에 또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수익권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전문가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름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 보면은 한국 중공업이 굉장히 컸어요. 창원에 이제 공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덩치가 커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IMF 때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원전을 또 안 하는 바람에 두산중공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 네. 많이 내보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몸집이 좀 가벼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을 뭐 백지하면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런 찰나에 보면 이제 우리가 5월달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연기금도 그동안의 매도 일간에서 이제 어제 오늘 또 연기금들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보시면은 주가도 2월 달에 15,200원까지 갔다가 바로 한 달 만에 거의 24,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한 60%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박스권 흐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바닥 아니지만 거의 19,000원도 깨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22,000원 선이 어떤 면에서는 저항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22,000원 선 자체가 지금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요 선인데 22,000원을 사실 일단 돌파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떤 거래량을 전부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25,500원대인데 지금 뭐 22,000원 하면 거의 한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1,500이나 하면 7, 8% 정도인데 지금 이분이 사실 가격이 뭐 오늘 거의 종가보다 100원 아래 24,450원이니까는 뭐 수익이라면 수익이지만 아직은 뭐 그런 큰 수익이 아닌데 네. 그래도 22,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도전할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또 더 올라가서 전 고점 뭐 23,000원까지도 또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절반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또 빠지면은 또 밑에서 또 파른 만큼 다시 사시면은 또 단가가 다시 낮아지면서 계속 이런 어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22,000원 라인까지 왔을 때 익절하시면서 비중을 좀 절반은 축소를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일단 홀딩하면서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전략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1,6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코스맥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2%대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12.28% 떨어졌고요. 63,60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흐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맥스 72,500원에서 오늘 바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63,1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횡보를 하다가 63,600원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밀려나서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닝 쇼크 소식이 나와주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좀 면치 못한 상황인데 네, 코스맥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역시 뭐 실적이죠. 네. 실적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연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연기금은 계속 5월 주부터 계속 팔고 이번 주 들어 지난주부터는 이제 매도 규모가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순매수를 보이다가 아마 이제 순매도로 돌아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신도 팔았다가 또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연기금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니까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팔았고 오늘 이제 대량 매도를 했는데 역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오늘 뭐 투신, 연기금, 외국인 아마 이런 어떤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죠. 그러면 네.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계속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는 족시 또 공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이 산 가격이 81,600원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오늘 운병이 떨어졌고 지금 밑에 지지하는 선도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10%고 81,600원이면은 물론 뭐 워낙 갑자기 또 뭡니까 하락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난 종목들 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도 좀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언제 회복을 하느냐? 일단은 뭐 기다리신다면 RSI가 지금 이제 저수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RSI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오히려 좀 비중을 뭐 10%지만 좀 더 줄이고 나서 더 빠져가지고 그때 팔은 금액만큼 그럼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때 사시든가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맥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께서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까지 또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T사이언티픽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78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종목 오늘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2.17% 떨어지면서 오늘 2,925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역시나 하루 흐름 보고 또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2,990원에서 오늘 쭉쭉 밀려나더니 오후장 들어서면서도 횡보를 했습니다. 일단 2,890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2%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2,925원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000원 선 위에 거의 4,000원 선 가까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문자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옴니티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뀐 건데 네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4월 12일 날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 회사가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말에 뭐 루나라는 가상화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지금 거의 멘붕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뭐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물론 언젠가는 반등을 하겠지만 과연 반등 시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투자자들이 어떤 안정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계속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어떤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종목도 그래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바닥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비트코인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티사이언티픽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하락을 좀 가져간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야만 일단 오를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대한전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820원의 비중은 30% 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종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대한전선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갔습니다. 0.23% 빠지면서 2,14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800원대에서 일단은 쭉쭉 올라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초 들어서면서 2,400원 선까지도 오름세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다시 또 2,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일단 오늘 파란불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000원 800원대 들어가셔서 일단 수익권에 또 계신 상황인데, 네, 대한전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줬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이 종목이 이제 연봉을 보시면은 연봉이거든요. 네. 옛날에 대한전선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증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뭐 감자해 주는데 2007년도 환산 주가가 얼마냐면은 135만 원이에요. 네. 130만 5만 원짜리에 지금 뭐 2천 원대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좋은 회사인데 M&A를 막 계속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망가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제 2천 원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뭐 최근까지도 3월 달엔 또 1,300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전선이 최근에 올라와서 2,400원을 찍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으로 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네. 이제 뭐 0.2로 빠졌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이분이 사신 가격은 뭡니까? 1,820원이면 그래도 한 15% 오른 상태거든요. 역시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그 원전 관련주예요. 보면 이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제품을 어차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테마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원전 테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어떤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도 어떤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도 또한 어떤 뭡니까 이 원전도 있지만 또 구리 가격과도 연동이 되거든요. 전선 관련주들. 그래서 아마 그런 구리 가격하고 이런 원전 해가지고 어떤 테마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네네. 영향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올랐었는데 이제 어제도 올랐죠. 어제도 이렇게 올랐는데 아마 구리 가격하고 원전 그거를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모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전선까지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8,500원이고요.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5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보고 역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3% 가까이 또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96% 상승을 하면서 4만 원 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카카오뱅크 오늘 38,850원에서 쭉쭉 올라와 주면서 오후장 들어서기 직전에 42,2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내 횡보를 하더니 일단 4만 원 선에서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최근에 다시 오늘 올라와 준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매수가가 48,000원대입니다. 비중도 꽤 있으신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뱅크? 이 종목이 이제 4월 말까지는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다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월 달, 5월 달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5월 이제 중순에 들어서 가지고 연기금들이 일단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은 네. 드디어 연기금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을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받았는데 투신도 일단은 눈치 보고 있다가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 이제 연기금이 계속 3일 연속 사니까 아마 투신도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대량으로 아마 지금 오늘 걷어들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올린 거는 주체는 투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투신이 어떤 바닥이라는 어떤 인식하에서 오늘 투신이 좀 산 것 같은데 일단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RSI가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오늘 5일선이 이거 돌려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면은 지금 아마 저항선이 그 다음에 저항선이 한 42,000원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42,000선이 1차적으로 한 제가 볼 때는 상승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뒤에는 좀 더 아마 조정을 좀 거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연기금하고 투신이 사서 올리면 다시 외국인들도 거기에 뭐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도 터닝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워낙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이제 4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오늘 4만 원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네네. 4만 원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은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오른다면 5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뭐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등락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에 제가 볼 때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후행 스팬이 빠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모습인데 캔들하고 만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네. 억각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뭐 이달 말이나 아마 6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기서보다는 충분히 위에 있는 위치일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뱅크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바닥은 탈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공모 이후에 이 가격이 94,000원이 최고가인데 거의 지금 47,000원 절반까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네네. 아마 94,000원에서 37,000원 약 57,000원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28,000원 오를 수 있거든요. 반 정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6만 원대니 되는데 6만 원까지 좀 어렵고 충분히 이분이 산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이 비중이 워낙 많으신데 지금 여기서 손절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뭐 워낙 많이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카카오뱅크까지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1부 주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1부 순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시에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